자, 이 시간에 수익과 비용 이연과 예상, 이연과 예상에 대해서 공부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선급비용 공부하셨죠? 선급비용은 자산이다. 그리고 선수수익, 먼저 받은 수익은 부채. 자, 이 시간에는 선수수익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수수익. 자, 직역하면 수익은 수익인데 먼저 받은 수익이다 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선급비용과 선수수익은 이연 계정이에요. 이연. 비용의 이연, 수익의 이연이고요. 그 다음에 미수수익과 자산이죠. 그리고 미지급비용, 이건 부채입니다. 이거는 수익은 수익인데 아직 받지 못했다. 비용은 비용인데 아직 지급하지 않았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예상이다. 그래서 수익의 예상, 비용의 예상, 비용의 이연, 수익의 이연, 이런 말을 쓰게 되는데요. 자, 선수수익을 공부합니다. 자, 제가 4월 1일 날 집세를 1년분을 받았습니다. 집세. 이자를 받았다 할까요? 돈 빌려주고 이자를 1년 거 받았어요. 1년 거. 1년 거. 그럼 이건 다음 연도, 이건 차기죠. 다음 연도 3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4월 1일 날 돈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다. 1년분 이자 받았죠? 1년분 이자. 현금 12,000원. 이자 받으면 이자 수익이 되겠죠? 이자 수익. 12,000원. 그런데 이자를 1년 거를 받고 나서 12월 30일 날 결산일을 맞이했어요. 그러면 이날이 결산일인데 지금 기간이 경과된 건 언제입니까? 9개월이죠. 4, 5, 6, 7, 8, 9, 10, 11, 12. 9개월입니다. 9개월 거는 기간이 경과되었고 이거는 3개월 거는 아직 기간이 경과되지 않았으니까 미경과가 되겠죠. 다음 연도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3,000원만큼은 차기 연도로 넘어가기 때문에 3,000원만큼을 이자 수익에서 소멸시켜야 됩니다. 이자 수익을 줄여야 돼요. 그래서 이자 수익 3,000원 되겠고요. 이게 바로 뭐냐? 선수이자가 됩니다. 선수이자. 이때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자 수익은 12,000원 현금이 들어왔을 때 수익으로 보는 것은 현금주의가 되겠지만 우리나라 수익 비용은 발생주의 회계처리이기 때문에 12,000원에서 3,000원을 빼니까 9,000원만큼을 수익으로 보는 거지요. 그리고 선수이자 3,000원을 뭘로 본다? 부채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수 수익은 부채가 된다. 여기서 12월 30일을 봤을 때 3개월분을 먼저 받은 거죠. 차년도 걸 미리 받은 거니까 이것이 선수이자라는 부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선급비용과 선수수익은 비용의 이연, 수익의 이연. 이연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 연도로 넘어간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예상이라는 것은 아직 받지 못한 거지요. 미수수익은 아직 받지 못한 수익이고 자산이고, 미지급 비용은 비용인데 아직 지급하지 아니한 비용은 부채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자, 그러면 미수수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수수익. 미수수익. 자, 제가 1년 동안에 돈을 빌려줬고요. 이게 12월 31일인데 1년 동안 이자 받을 돈이 12,000원입니다. 12,000원. 그런데 지금
여기서 여기 9월 말에 이자를 9,000원 받았습니다. 9월 말 9월 1일 날 좋아요. 9월 1일 날 이자를 받았다. 뭐 9,000원만큼 여기 기간 9,000원만큼 이자를 받았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1월 1일 날 볼까? 1월 1일 날 현금 9,000원 이자 수익 9,000원 9,000원 받고 그리고 지금 12월 31일 현재인데 10월, 11월, 12월 아직 3개월권 이자를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9월 말 현재는 9,000원 이자 받았습니다. 한 달에 1,000원씩 해서. 그런데 12월 30일 현재 아직 3개월분 이자를 받지 못했어요. 이게 바로 뭐냐? 12월 31일 날 까지는 12,000원 이자 받아야 되는데 현재 9,000원 받고 3,000원 받지 못했으니까 미수이자라고 하는 (3,000원만큼) 수익이 발생합니다. 미수이자라고 하는 자산이죠. 미수이자. 그리고 3,000원만큼 아직 못 받았으니까 받아야 되겠죠? 이자 수익 되겠습니다. 미수이자 3,000원. 대변의 이자 수익 3,000원. 그러면 12월 31일 날 수익은 얼마로 봐야 돼요? 12,000원. 그리고 12,000원 중에서 아직 받지 못한 미수이자는 얼마가 될까요? 3,00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이자 3,000원이 된다. 그죠? 그리고 미지급 비용은 뭡니까? 부채입니다. 부채. 만약에 이자를 지급했다. 1월 1일 날 9,000원만큼 지급했다. 대변의 현금 9,000원. 이자 비용 9,000원. 지금 9개월 거 지급했어요. 그러면 9월 말까지 지급했으니까 11, 12, 3개월 거 이자를 지급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12월 30일 현재 미지급 이자가 3,000원 있다는 겁니다. 대변의 미지급 이자 3,000원. 차변에는 이자 비용 3,000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건 기억하셔야 돼요. 선급 비용은 자산이다. 그죠? 선급 비용 자산이다. 그리고 선수 수익은 부채, 미수 수익은 자산, 미지급 비용 부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자산의 증가, 선수 수익은 부채의 증가, 미수 수익은 자산의 증가, 미지급 비용은 부채의 증가가 되겠습니다. 자, 하여튼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선급 비용 자산, 선수 수익 부채, 미수 수익 자산, 미지급 비용 부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소모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소모품. 우리가 이 사무용품을 구입했을 때는 회계 처리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사무용품 구입 시 사무용품을 구입했을 때 회계 처리는 비용처리법이 있고요. 자산처리법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월 1일 날 사무용품을 10,000원어치를 구입했습니다. 10,000원어치. 금액은 적게 합니다. 현금 나갔죠? 10,000원. 이렇게 사무용품을 구입했을 때 소모품 B라는 비용으로 처리하면 비용처리법입니다. 소모품 B. 소모품 B라는 걸로 처리하면
비용처리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월 1일 날 사무용품을 구입했습니다. 현금 나갔죠? 대변에 현금 10,000원. 그렇게 하고 사무용품을 구입했을 때 소모품으로 처리하면 자산처리법이 되겠습니다. 다시요. 사무용품을 이거 구입시입니다. 1월 1일 구입시. 구입시에 사무용품을 구입했을 때 소모품 B로 처리하면 비용처리법, 소모품으로 처리하면 자산처리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12월 31일 날 기말 결산시입니다. 결산시인데 자, 이때 10,000원어치를 구입했는데 기말 결산에 미사용액이 2,000원 남은 거예요. 10,000원어치 구입했는데 기말 결산의 창고에 미사용액이 2,000원 있다면 사용액은 얼마가 될까요? 8,000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무용품을 구입했을 때 소모품 B라는 비용으로 처리했을 때는 기말 결산에 어떻게 분개하느냐? 미사용액을 분개합니다. 미사용액. 미사용액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하지 않고 남은 것이죠. 그러면 회계처리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용하지 않고 남은 거 차별에 소모품 2,000원. 사용하지 않고 남은 거. 그리고 2,000원만큼 소모품 B를 없애줍니다. 소모품 B 2,000원. 이렇게. 그러면 나중에 그 결산 기말에 가서 손익계산서를 작성할 때 소모품 B라는 비용을 10,000원으로 인식하지 않고 2,000원만큼 빼주니까 8,000원만큼을 비용으로 인식하는 겁니다. 그리고 소모품은 대차주지표에 재무상태표에 자산으로 보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자산 처리로 했을 때 소모품이라는 자산 처리했을 때는 기말 결산에 가서 어떻게 하느냐? 사용액만큼을 회계처리합니다. 사용액. 그러면 미사용액이 2,000원이었으니까 사용액은 얼마가 될까요? 8,000원 되겠죠. 그래서 사용액 8,000원만큼만 회계처리하면 되는 거죠. 사용액 8,000원. 그러면 사용한 것만큼 회계처리하면 차변에 소모품 B 8,000원. 그리고 소모품이라는 자산을 소멸시킵니다. 이렇게. 그러면 결과적으로 비용처리법이 되었던 자산처리법이 되었던 결산기말에 가서 손익계산서에 들어갈 비용은 얼마냐? 8,000원입니다. 소모품 B 8,000원. 그리고 재무상태표에 소모품 자산 10,000원 중에서 8,000원만큼 소멸시켰으니까 2,000원만큼을 소모품으로 회계 처리하게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비용처리법이 되었던 자산처리법이 되었던 기말 결산에 가서 결산하는 데는 결론은 똑같다는 겁니다. 네, 결론은 똑같다. 다시요. 사무용품을 구입했을 때 비용처리법일 때는 소모품 B, 자산처리법일 때는 소모품으로 처리한다. 그리고 비용처리법일 때는 기말 결산에 미사용액을 회계 처리한다. 소모품 B. 그리고 자산처리법일 때는 기말 결산에 사용액을 회계 처리한다. 사용한 것만큼 소모품 B 8,000원, 대변에 소모품 8,000원 이렇게 회계 처리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5가지 선급비용, 선수수익, 미수수익, 미지급비용, 선급비용, 자산, 선수수익, 부채, 미수수익, 자산, 미지급비용, 부채. 사무용품을 구입했을 때 소모품 B로 처리하면 비용, 소모품으로 처리하면 자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비용처리법일 때 소모품 B로 처리했을 때는 기말결산에 가서 미사용액을 회계 처리합니다. 사용하지 않은 것만큼 차변의 소모품, 대변의 소모품 B. 그리고 사무용품을 구입했을 때 소모품이라는
자산으로 처리했을 때는 기말결산의 사용액만큼 분기합니다. 사용액만큼 8,000원이니까 차변에 소모품비 8,000원, 대변에 소모품 8,000원 이렇게 해서 회계 처리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이런 것이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죠. 나중에 이제 문제풀이 할 때 이제 해드리는데요. 현금주의의 당기순이익은 만원이고, 만원인데, 현금주의와 당기순이익은 만원인데, 발생주의에 의한 당기순이익을 구하라. 이때 이제 이런 게 나왔어요. 선급보험료 3,000원. 여러분, 선급보험료 자산인가요? 플러스. 미수수익 2,000원. 자산인가요? 플러스. 또 선수수익, 선수이자 1,000원. 부채인가요? 마이너스. 미지급 비용 5,000원. 부채니까 마이너스. 자, 이런 걸 하세요. 잘 나옵니다. 현금주의에 의한 당기순이익은 만원인데 다음 사항들을 가지고 발생주의에 의한 당기순이익을 거라. 선급보험료 자산이니까 플러스 3,000원, 13,000원. 이거 미수수익 자산이니까 플러스 15,000원. 선수수익 부채니까 마이너스 14,000원. 미지급 비용 부채니까 마이너스 5,000원 빼니까 9,000원 되겠다. 그러면 발생주의에 의한 당기순이익은 9,000원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기억하세요. 선급비용 자산, 선수수익 부채, 미수수익 자산, 미지급비용 부채, 선급비용 자산, 선수수익 부채, 미수수익 자산, 미지급비용 부채. 사무용품을 구입했을 때 소모품 B로 처리하면 비용처리법. 이때는 기말결산의 미사용액을 분기한다. 차변의 소모품, 대변의 소모품 B. 사무용품을 구입했을 때 소모품이라는 자산으로 처리하게 되면 기말결산의 사용액을 분기한다. 차변의 소모품 B, 대변의 소모품. 이렇게 회계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부터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